자, 이제 2017년 폐장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2017년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야말로 이 초불확실성으로 둘러싸였던 한 해가 아닌가 하는데요. 연초 대통령 탄핵 이슈도 있었고, 북한 리스크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미국 다우지수는 무려 70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불맞게 장세를 이어나가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은 이벤트가 상존했던 한 해, 자, 올해 연말을 맞이하면서 연말 이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예, 불확실성은 증시가 항상 달고 다니는 어찌 보면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땐 굴레 같은 존재입니다. 금년도 예년이나 다름없이 불확실한 상황이 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집중되면서 우리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우리 증시는 연말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어떤 시점,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도 대표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다른 여타 주요국 증시 대비로 봤을 때에도 유독 상당히 약한 모습. 현재 11월 초 대비 11월 3일 날이죠. 당시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사이에 무려 종합지수가 거의 5% 넘게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납회, 즉 금년 2017년도 증시가 폐장되는 데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향후 내년도 연초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재단하면서 판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은 내일 당장 현재 있는 배당락이죠. 내일 아침에 배당락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개장 초중반까지 잘 갔다가 밀렸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도 그 배당락과 관련된 반사 탄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또 코스피가 약했던 것도 배당락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각 펀드별로 현재 좀 펀드 마감을 해야 되는, 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배당락 전에 미리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외국인 매도와 함께, 사실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도한 것은 없죠. 선물 지수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현재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했네요.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 변동성을 한껏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를 현재 초래하고 있다는 건데, 먼저 배당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내 평균 배당락 폭은 퍼센트지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0.47% 정도. 지금 현재 종합지수로 대비를 해본다고 한다면 대략 한 19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 평균에서 배당락이 됐다는 건데요. 특기할 만한 것은 배당락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1.39%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배당락을 당하는 것보다는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상 배당락, 평소보다 주식 배당이 좀 많아서인지 어쨌든 배당락이 좀 크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 1.2% 정도. 현재 종합지수 포인트로 본다면 이런 정도는 거의 30포인트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대비로 봤을 때 내일 아침에는 2400포인트 약간 깨지는 상태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음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현재 여기에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상 배당 수익률은 현재 금년 실적 대비로 봤을 때 약 1.8% 정도 된다는 것이, 역시 이번에도 현재 배당락 폭보다도 예상 배당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큽니다. 역시 배당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특히 지난해 2016년도 당시 배당 시가총액 상위 배당 상위 종목들,
를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3% 이상 되는 곳 10곳을 보니까 배당 받은 이후 배당락 이후 3개월 동안 내년 3월 달 정도가 되겠죠. 3월 말까지의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약 7.5%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시장이 좋았죠. 당시 종합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상승률은 약 6.6%인데 어쨌든 코스피 상승률보다도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왔다는 것에서도 배당을 받고 넘어갈 충분한 이유가 현재 설명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참고 삼아서 2016년도 배당 상위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평범한 뻔한 종목들입니다. 앞서서도 통신주가 얘기됐습니다만 통신주들이 배당을 많이 하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KT, 또 LG U+스 최근에 배당을 좀 하죠. 해서 SK텔레콤이 있고요. 또 정제주들도 배당을 많이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은행주들도 배당을 많이 하죠. 신한지주가 있고요. 그 외에 KB금융이 있고요. 또 현재 낙폭과세 상태에 있지만 한전 같은 경우도 배당을 최근 들어 많이 하는 편입니다. KTNG는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데고요. 자, 이들 종목들이 KTNG를 제외하고 저는 대부분 금년이죠. 금년 연초에 배당額이상으로 모두 반등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배당 받을 만한 그러한 사례로서 현재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배당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선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막판에 베이시스가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와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안정된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오죠. 그것을 컨탱고라고 하는데요. 마이너스가 나올 때를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약세장 신호로 보통 인식할 수가 있죠. 최근 들어 장중에 한때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2점 정도 수준으로까지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연말 배당락 전에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또 그 폭이 제법 크다고 해서 무조건 현재 상황에 뭔가 부정적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선물지수는 이미 배당락이 감안된 지수고요. 현물지수는 배당 가치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는 즉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크게 벌어지게 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일 아침에 개장 초 시작하자마자 배당락에 적용된 후에 바로 정상화가 됩니다. 아마도 이런 정도 수준이면 베이시스가 플러스 1.0 정도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그런 정도 또는 그 이상 올라가는 그런 회복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과 전혀 다른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IT 대형주들이 약했는데요. 내일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베이시스가 만약에 플러스 0.8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 정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과 전혀 상반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수 급등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 즉 현재 선물지수가 좀 높아야 되고 그 관련돼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은 수급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현재 그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한 가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12월 달 들어서 주식형 펀드 쪽에 그 전에 찾아보기 어려운 변화가 좀 있었죠. 펀드 쪽에 현재 순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21일 지난주까지입니다. 약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그 3주 사이에 주식형 펀드 쪽에 순유입된 규모가 제법 됩니다. 2조 1,436억 원, 일평균 1,428억 원 정도 들어왔다는 건데요. 이 수치가 최근 6년하고 7개월 만에 2조를 상회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런 정도로 특기할 만한 주식형 펀드 쪽에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해외 펀드 쪽으로도 자금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최근 한 달 동안 근 3조 정도가 들어왔고요. 반면에 채권형 쪽은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대부분 ETF 등의 인덱스 펀드, 즉 패시브 펀드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펀드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코스피 ETF가 대부분이지만
코스닥 150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을 추정하는 ETF에도 상당히 많은 자금, 거의 3천억 원 넘는, 3천억 가까운 그런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소형 액티브 펀드 쪽에서도 모처럼 만에 대규모로 순이입됐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상황이 나쁘지만 않다고 한다면 중소형주 내지 코스닥 시장 그 자체가 현재 충분히 시장을 따라갈 수 있거나 또는 코스피가 정체됐을 때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급에서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지수로 봤을 때 조금은 조정을 받는 침체된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것을 일반 개인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연초 장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비교적 양호한 지수 상승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2017년 배당나기를 하루 앞두고 연말 투자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곧 4, 4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 4분기 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또 반면 그만큼 컨센서스가 높아지면은 또 어닝 쇼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실제로 작년 4분기가 제가 찾아봤는데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무려 43%나 하회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닝 쇼크 업종은 좀 피하고 싶은데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또 순이익 개념에서 봤을 때도 좀 그러한 변수에 노출되는 그런 경향에 있는 분기가 4분기입니다. 매우 특수한 분기라는 것이죠.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재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현재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금년 상장사 영업이익 총 규모는 약 50조 3천억 정도, 작년 동기 대비로 무려 66%나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건데요. 순이익은 더 큽니다. 36조 1천억 정도인데 작년에는 어닝 쇼크가 특히 순이익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43%, 거의 4배 거의 2배 반 가깝게 이제 순이익이 이제 증가된다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의 실적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한 지금 현재 시장 평균 PER은 약 9.1배, 9.2배 정도. 이 정도면 상승 장세치고는 상당히 낮은 상태죠.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PBR도 마찬가지. 한때 1.1배 이상 올라갔던 것이 최근 실적이 좋아서 PBR도 낮아지고 있는, 지수가 또 내려오고 있으니까 더욱더 그 낮아지는 폭이 커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은 1.05배 정도 수준으로까지 PBR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내년 실적 전망도 나쁘지가 않아서 2018년도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PER, PBR 따져봐도 현재 8.9배, 8.7배까지 현재 계산하는 추정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PBR은 0.97배 정도 수준까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는데요. 이런 정도면 추세상으로 아무리 나쁜 장이라도 이런 정도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서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을 정도로까지 상당히 낮은 상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4분기 실적이 실제치가 전망치는 평상도로 전망이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나오는 수치는 상당히 불확실하게 나온다는 것이, 이유는 뻔합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구조 조정과 관련된 그러한 비용들, 빅베스라고 하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던 부실을 떨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인력 감축과 관련된 비용들입니다. 현재 퇴직금 같은 것도 많이 줘야 되죠. 뭐 그런 거, 인력 감축과 관련된
그런 비용들 또 현재 특별 상여금 같은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기타 다른 일회성 비용들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 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바람에 시장 일반 기관에서 예측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결과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다는 건데 평균 잡아서 대략 50% 넘는 상당한 그런 격차를 이제 보였다는 것이죠. 이번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변수로 작용됐던 것이 원고죠. 원고가 비교적 가파르게 특히 4분기 들어서 진행이 됐고요.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가 보통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은 사실 2분기 때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2분기 때 영향을 많이 줬던 것은 환율과 유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의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 즉 현재 원고로 인해서 현재 영업이익 내지 순이익을 약간 훼손하는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 또 각계 회사 차원에서도 대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전처럼 심각한 어떤 훼손을 불러일으킬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거고요. 또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용은 최근 전 세계 경기가 안정되면서 한계 산업 내지 한계 기업이라 했던 각종 조선이나 철강, 해운 이런 쪽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그 전처럼 구조조정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봤을 때 예년과는 다르게 현재 2017년도 4분기 이제 전체 실적 전망치와 실제치의 차이, 현재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최대 폭 한 20 내지 30% 정도. 사실은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또는 한 약간 그것을 하회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또는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의 그런 격차 정도만 현재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참고 삼아서 실적 전망과 관련돼서 현재 상향 조정되는 그런 업종들을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 운송 부분, 자동차 같은 경우 또 해운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죠. 운송 부분이 현재 실적 전망에 지난 3개월 전대 대비 오히려 상향 조정됐습니다. 은행도 좋아졌고요. 통신 부분이 괜찮고요. 근데 에너지 부분 또 IT 부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죠. 또 그리고 화학 분야가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